글을 모른다는 것은 평생을 눈먼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점수는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려야만 했지요. 70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아온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챙겨 들고 밤거리를 나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각자 가슴 아픈 비밀과 서름을 안고 40년 만에 야간 학교에서 만난 늦깎이 동창생들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의 굽은 손끝에서 어떤 기막힌 진실과 감동이 피어날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작은 상가 건물 2층, 낡은 간판에 불이 켜진 늘 푸른 야간학교 문 앞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굳게 닫힌 교실 문을 차마 열지 못하고 문고리만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글을 배운다고 이 밤중에 여길 왔을까? 남들이 보면 주책이라고 손가락질 할 텐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점순이 돌아서려던 찰나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에헴, 거기 문 앞을 그렇게 막고 서 있으면 뒷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요? 돌아보니 낡은 점퍼 차림에 무뚝뚝해 보이는 칠성 영감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와서 문을 열려던 참이었어요. 두 사람이 어색하게 서 있는 사이 교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들, 밖이 추운데 왜 거기 서 계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부터 새로 오신 분들이시죠? 쭈뼛거리며 교실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의 눈앞에는 이미 자리에 앉아 몽당 연필을 쥐고 있는 몇몇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유독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영희가 점순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여기 빈자리 있으니까 이리 와서 앉아요. 다들 처음이라 떨리는데 같이 앉아서 배우면 덜 무섭지. 아, 네, 고맙습니다. 제가 머리가 둔해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쯧, 다 늙어서 글자. 몇 개 배운다고 뭐 달라지나. 그냥 자식들이 하도 등 떠밀어서 억지로 온 거지. 나는 아무 기대도 안 하오. 칠성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교실 구석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칠성의 퉁명스러운 말투 뒤에 숨겨진 자신과 같은 깊은 서름과 두려움을 말이지요. 자, 여러분, 늦은 나이에 용기 내어 이곳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기억, 니은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로 커다랗게 글자를 적어 내려가자 교실 안의 노인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점수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꽉 쥐고 생전 처음으로 삐뚤빼뚤하게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 긋기가 아니라 40년 동안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를 하나씩 풀어내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늘 푸른 야간학교의 시계는 세상의 어떤 시계보다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평생 호미와 자식들의 손만 잡았던 거칠고 굽은 손가락으로 몽당 연필을 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기억, 니은을 하나 쓸 때마다 노인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얇은 공책 종이는 까맣게 찢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내 손가락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요. 기억자가 자꾸만 삐뚤어지고 종이만 다 찢어먹네. 괜찮습니다. 어르신, 처음엔 다 그래요.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신 아주 자랑스러운 손이잖아요. 천천히 꾹꾹 눌러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에 점수는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다시금 연필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서먹했던 동창생들 사이에도 어느새 끈끈한 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영희가 싸온 따뜻한 옥수수와 찐 감자를 나누어 먹으며 각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서름을 털어놓곤 했지요. 내가 옛날에 우리 큰딸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통신문을 못 읽어서 준비물을 못 챙겨준 적이 있어요.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리 딸이 학교에서 우산도 없이 혼자 빌 다 맞고 울면서 집에 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통신문에 비 온다고 우산 챙기라는 말이 있었대요. 내 무식함 때문에 내 새끼 비 맞힌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져요. 영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자 왁자지껄하던 교실 안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점순 역시 그 마음이 어떤지 뼈저리게 알기에 말없이 다가가 영희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 심정. 은행 가서 이름 석자 못 적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매번 부탁할 때마다 내가 바보 천치 같아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구석 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무뚝뚝하게 앉아있던 칠성 영감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에헴, 다 지나간 옛날 일 가지고 뭐하러 훌쩍거리고 난리들이요. 이제라도 늦게 안 죽고 배우면 되지. 안 그렇소? 말은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칠성의 공책은 이미 새까맣게 연습한 글자들로 빈틈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툴툴대고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누구보다 가장 일찍 교실에 나와 연필을 깎고 있던 사람이 바로 칠성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칠성 어르신 말씀이 정답입니다. 과거의 슬픔은 잊고 이제 우리 이름 석자는 우리 손으로 당당하게 써보자고요. 노인들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낡은 상가 건물 2층 교실 안을 가득 채운 배움의 열정만큼은 그 어떤 젊은 청춘들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야간 학교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선을 긋던 노인들의 공책에는 이제 제법 반듯한 글자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오늘은 드디어 각자의 이름을 직접 써보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그동안 기억 니은 배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글자, 바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공책에 써볼 겁니다. 선생님의 말에 교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남의 이름표만 부러운 듯 바라보던 이들에게 자기 이름을 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쓴다고. 아이고, 가슴이 다 벌렁거리네. 점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준 김점순이라는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린 손놀림이었지만 점수는 공책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김, 점, 순, 선생님, 제가 제 이름을 썼어요. 70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을 썼다고요. 점순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옆에 앉아있던 영희도 박수를 치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점순 언니, 참 잘 썼네. 글씨가 언니 마음씨처럼 아주 곱고 예뻐. 나도 얼른 써봐야지. 영희 역시 화려한 스카프를 고쳐 매고는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실 분위기 메이커였던 영희의 얼굴이 오늘따라 어딘가 모르게 창백해 보였습니다. 영희야, 너 어디 아프니? 오늘따라 안색이 영 안 좋은데 기운도 없어 보이고.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몸살 기운이 살짝 도는 모양이야.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영희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주 잡은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편 구석자리의 칠성 영감은 자신의 이름을 다 쓰고도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 더 쓰고 있었습니다. 공책에 적힌 그 이름은 바로 오래전 세상을 먼저 떠난 그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내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꼭 쥐어줬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글을 배웠어. 미안하오. 퉁명스럽기만 하던 칠성 영감의 굵은 주름 사이로 소리 없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야간학교의 밤은 그렇게 저마다의 그리움과 말 못할 사연을 아는 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늘 푸른 야간학교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영희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가장 먼저 와서 옥수수를 나누어 주던 그녀가 보이지 않자 교실 안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희가 안 보이네요. 어제도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더니 어디 많이 아픈가 봐요. 걱정돼서 어제 저녁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조금 전에 따님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영희 어르신이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시내 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네요. 선생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교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그 펄펄 날아다니며 웃던 양반이 갑자기 쓰러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대체 어디가 아프답니까? 늘 무뚝뚝하게 굴며 관심 없는 척하던 칠성 영감마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영희 어르신이 오래전부터 위암을 앓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식들 돈 뺏고 걱정시킬까봐 혼자 진통제만 드시면서 버티셨다고 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무서운 병을 숨기고 우리한테는 매일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었던 거란 말이야. 이 바보 천치 같은 기집애야. 점수는 가슴을 퍽퍽 치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고 칠성 영감은 애꿎은 몽당 연필만 꽉 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던 영희가 늦게나마 자신의 이름을 처음 쓰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에잉, 쯔쯔. 내 이럴 줄 알았어.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자기 몸뚱어리 하나 간수 못하고 선생님, 당장 내일 그 병원이라는 데가 어딘지 주소 좀 적어주쇼. 다음 날 저녁 점순과 칠성은 야간 학교 수업도 미룬 채 영희가 입원해 있다는 시내 종합병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쾌적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얀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는 영희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에 링거 바늘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왔어. 이 미련한 거사. 왜 그 몹쓸 병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 우리한테라도 말을 하지. 같이 울어주기라도 했을 텐데. 점순의 흐느낌에 천천히 눈을 뜬 영희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힘겹게 들어 올려 점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언니, 칠성 오라버니도 오셨네. 나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서 나 이제 공책에 내 이름 예쁘게 쓸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배우고 싶었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영희의 힘없는 목소리에 점순과 칠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희의 안타까운 고백에 병실 안은 짙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야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며 기뻐하던 그녀였기에 그 아픔은 더욱 크게 다가왔지요. 영희야,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 네가 얼마나 독한 년인데 이까짓 병에 져서 공부를 포기해. 내가 매일 밤마다 여기로 와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 빠짐없이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얌전히 누워서 듣기만 해. 알았어. 점수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훔치며 억지로 호통을 쳤지만 떨리는 목소리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에헴. 그래. 점순이 말이 맞소. 당신이 옥수수 쪄다 주던 그 고마운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기억 니은은 확실하게 복습시켜 주겠소. 그러니까 병원 밥이나 꼬박꼬박 챙겨 먹고 빨리 그 답답한 침대에서 털고 일어나기나 하시오. 평소 퉁명스럽기 짝이 없던 칠성 영감도 오늘만큼은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영희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늘 푸른 야간학교의 밤 풍경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야간 수업이 끝나는 늦은 밤이 되면 동창생들은 각자의 낡은 공책과 몽당 연필을 챙겨 들고 우르르 영희가 있는 병실로 향하기 시작했지요. 자, 어르신들, 오늘은 영희 어르신 병실에서 야간학교 특별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공책과 연필 펴셨지요? 독한 항암 치료와 링거 바늘에 지쳐 누워있던 영희도 동창생들이 찾아오는 시간이 되면 기적처럼 기운을 내어 침대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아이고, 늦은 밤에 다들 피곤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매일 와요. 나 챙기다가 다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시끄러워. 네가 없으니까 교실이 텅 빈 절간 같아서 글씨가 안 써진단 말이야. 자, 잔말 말고 어제 배운 디귿이랑 리을 쓴 거 내놔봐. 차갑고 조용했던 병실 안은 어느새 노인들의 왁자지껄한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서로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며 농담을 주고받고 흉을 보는 사이 영희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영희의 몸은 무서운 병마와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늦깎이 동창생들이 전해주는 뜨거운 우정 덕분에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희의 병실에서 열리는 특별한 야간 수업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링거를 꽂은 앙상한 손이었지만 영희는 친구들이 잡아주는 온기 덕분에 매일 조금씩 새로운 글자를 익혀나갔지요. 어느덧 겨울이 깊어지고 창밖으로 첫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은 그동안 배운 글자들을 모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편지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아직 내 이름 석자도 삐뚤빼뚤 겨우 쓰는데 무슨 편지를 쓴답니까? 에헴. 엄살 부리지 마시오. 내가 보니까 점순 씨 글씨가 아주 제일 반듯하더만 까짓것 한번 용기 내서 써봅시다. 칠성 영감의 든든한 응원에 동창생들은 각자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몽당 연필을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는 평생 자신을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먼저 떠난 남편에게 칠성 영감은 홀로 타지에서 고생하는 마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기대어 앉은 영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유독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공책에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써도 돼. 넌 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열심히 편지를 쓰는 거야? 언니, 나는 평생 내 새끼들한테 짐만 되고 배운 게 없어서 따뜻한 편지 한 장 못 써줬잖아. 우리 큰딸한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영희의 눈물 맺힌 미소에 병실 안은 다시 한번 뭉클한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늘 푸른 야간학교 동창생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날아왔습니다. 새벽녘에 영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졌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어쩌면 좋죠. 영희 어르신이 지금 의식이 없으시대요. 당장 면회도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젯밤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웃으면서 연필을 깎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칠성 영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팡이를 쥔 채 허공을 바라보았고 점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중환자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과 간헐적인 울음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점순과 칠성 영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굳게 닫힌 중환자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저편에서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젊은 여성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바로 영희가 그토록 애타게 편지를 쓰고자 했던 그녀의 큰딸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통화하면서 밥 잘 먹고 있다고 웃으셨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세댁, 진정해. 우리 영이 독한 년이니까 금방 후를 털고 일어날 거야. 점수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큰딸을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칠성 영감은 고개를 숙인 채 애꿎은 지팡이만 바닥에 찧어댔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환자분께서 너무 늦게 병원을 찾으셔서 암세포가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퍼진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넘기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큰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 엄마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겨우 한숨 돌리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에이구,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늙은이야. 자식들 돈 뺏기 싫다고 혼자 끙끙 앓다가 기어이 이 사달을 내고 마는구먼. 모두가 절망에 빠져 통곡하던 그때 점수는 문득 영희의 텅 빈 일반 병실에 남아있을 그녀의 낡은 공책을 떠올렸습니다. 점수는 큰딸의 손을 이끌고 영희가 쓰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덩그러니 남겨진 베개 밑에서 몽당 연필과 함께 고이 접혀있던 얇은 공책 한 권을 꺼내어 건네주었습니다. 세댁, 이거 영희가 중환자실 가기 직전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썼던 편지야. 죽어도 자기 큰딸한테는 꼭 이 말을 남겨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 큰딸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하고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쓴 영희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체도 엉망이었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명필보다도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회한이 담긴 생애 첫 편지였습니다. 큰딸의 떨리는 손에 들린 낡은 공책에는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했던 엄마의 절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딸, 엄마가 못 배워서 평생 미안했어. 이제 내 이름 쓸 줄 아니까 하늘나라 가더라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할게. 우리 예쁜 딸 울지 말고 잘 살아라. 엄마가 참 많이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어내려간 큰딸은 공책을 가슴에 품고 복도가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점순과 칠성 영감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의 굽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소리 없이 울음만 삼켰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새벽 영희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 채 평안한 얼굴로 영원한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삶은 고단하고 외로웠지만 늦깎이 동창생들이 함께해준 생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꽁꽁 얼었던 땅이 녹아 봄꽃이 만발한 따뜻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푸른 야간학교의 작은 교실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소박한 졸업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디어 초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영희가 하늘에서 보고 많이 기뻐하겠지요. 그럼요. 점순 어르신, 영희 어르신이 누구보다 가장 큰 박수를 쳐주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에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 기집애가 우리한테 옥수수 쪄다 바친 공이 얼만데 지금쯤 하늘에서 춤을 추고 있을 거요. 칠성 영감은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영희가 생전에 앉았던 빈자리에 곱게 말린 졸업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곁에 없었지만 영희가 남기고 간 따뜻한 배움의 열정은 동창생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평생 까막눈으로 살아오며 남몰래 흘려야 했던 서름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굽은 손가락 끝에서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40년 만에 문을 연 이 작은 야간 학교는 늙고 병든 노인들에게 단순한 글자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찬란한 청춘과 영원한 우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까막 눈으로 살아온 서름을 딛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영희 어르신의 이야기가 참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비록 곁을 떠났지만 삐뚤빼뚤하게 남겨진 생애 첫 편지 속에는 그 어떤 명필보다 빛나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은 동창생들이 영희 어르신의 목까지 씩씩하게 배움을 이어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